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루돌프 슈타이너, 그리고 그가 만든 인지학 있잖아요. 아, 네. 안트로포조피. 네, 안트로포조피. 이걸 둘러싼 논쟁이 정말 뜨거웠다는 걸 보여주더군요. 슈타이너 본인 글이랑 강연, 또 비판 자료들, 이걸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슈타이너의 핵심 사상들, 예를 들면 반복되는 지상생애, 그러니까 환생 개념이죠. 네, 환생. 아니면 영적 세계를 어떻게 탐구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동시에 친학자 트라우프 교수 같은 분들의 비판이 아주 신랄해요. 그냥 비판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단순 학문적 반박 수준이 아니라 슈타이너 개인의 출신이라든지 사적인 부분까지 막 공격하는 그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네요. 슈타이너는 근데 자기 사상을 이해하려면 독자 스스로 좀 내면을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네. 그 리텐베르크 인용구도 재미있었어요. 책이랑 머리가 부딪혀서 빈소리가 날 때 꼭 책탄만은 아니다. 아, 그거요. 네네. 약간 독자한테도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탐구해서 진리를 찾아라, 이런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 실러 같은 천재의 재능이 이게 단순히 부모에게서 유전된 걸로만 설명이 되냐 이러면서 전생의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기도 했죠. 아, 그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비판자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이건 궤변이다. 궤변이다. 네. 아니면 영적인 걸 어떻게 감각적인 것에 빗대냐.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공격했고요. 슈타이너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방법이 건전한 인간 이성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등세계의 인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제시한 대로 자기를 관찰하고 훈련하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이요. 그러니까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검증한다? 이게 당시 과학적 사고에는 되게 낯설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비판자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가 없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충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단순 방법론 비판을 넘어서 이제는 슈타이너 개인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걸로 번져나가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지학회와의 관계를 왜곡한다거나 심지어는 1900년에 베를린에서 했던 강연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이걸 슈타이너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빈터 씨라는 어떤 가공 인물한테 영향을 받아서 인지학으로 돌아선 거다. 이런 황당한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강연했는데도요? 네. 그 겨울에 본인이 쭉 강연했는데도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와, 자료 보면 슈타이너가 이런 개인적인 비방에 되게 불쾌해하면서 막 해명하려고 애쓴 게 보이더라고요. 네, 엄청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우리 부모님은 오스트리아 농민 출신이고 나는 크랄레벡에서 태어나서 카톨릭 세례받은 아리아인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그렇죠. 행통 논란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지학회에도 자기가 뭘 배우러 간 게 아니다. 아, 오히려? 네, 그 사람들이 내 강연을 듣고 싶어 해서 내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엄청 노력했군요. 네. 하지만 논란이 그걸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지학을 비난하고 파문 가능성까지 언급했고요. 파문 위협까지요? 네. 일부 세력은 인지학이 퍼지면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위협까지 공공연히 했어요. 심지어 스위스 데르나흐에 지은 그 괴테아눔 건물 있잖아요. 네, 그 독특한 건축물. 그걸 쥐덫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적대감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컸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슈타이너가 지지자들한테 뭔가 특별한 역할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믿고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요. 진리가 세상에 뿌리내리려면 지지자들의 정직하고 전문적인 힘,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어요. 정직하고 전문적인 힘. 네.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서 현실 속에서 인지학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내부적으로도 좀 단단해져야 한다 이런 요구였고요. 오늘 저희가 훑어본 이 자료들만 봐도 슈타이너와 인지학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학문적인 의견 차이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거의 사상의 생존 그리고 개인의 명예까지 다 걸린 그런 총력전 같은 느낌이었죠. 네. 슈타이너는 자기 접근법이 과학적 사고에 기반했고 엄격한 방법론을 따른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주장을 왜곡하거나 논리적 비약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죠. 때로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비난부터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지적인 논쟁에서 말이죠.
실질적인 내용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방식이 동원될 때 말입니다. 네네. 우리는 그 논쟁의 겉모습 넘어, 그러니까 그 격렬한 비판 방식 그 자체의 이면에 혹시 다른 동기나 어쩌면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